또 이렇게 불안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코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목표로는 바로 위에 위치한 20일 이평선인 노란색 라인 약 85원쯤에 위치한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시킴 인사드립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약 3,770만원대, 달러로는 29,60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약 250만원,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519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28,000달러 밑을 다시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000달러 부근의 지지선까지 반복적으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래 주요 지지 구간인 22,000달러까지의 하락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2,000달러는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로 만약 이 자리까지 깨진다면 정말 끔찍한 하락까지도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박스권을 만들어 이 안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안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진리카 코인입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 진리카 코인은 현재 이 빨간 선 20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평선은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이번 5월 비트코인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진리카 코인은 이 부분을 지켜주고 오히려 소폭의 상승까지 이어가준 것을 보면 추후에 다시 장이 안 좋아지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라도 이 200일 이평선 부근 60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이 구간에서 견고한 지지가 나와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도 없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며 바로 현재 이 구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목표로는 바로 위에 위치한 20일 이평선인 노란색 라인 약 85원쯤에 위치한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아도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 빨간색 라인이 위치한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항상 기록적인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단단한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구간이 깨지면 높이 쏘거나 밑으로 깨지면 또한 아주 큰 하락을 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올해 3월 해당 구간을 뚫은 이후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수가 많기에 무작정 목표가만 바라보고 기다리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저희 코인일보로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저희 코인일보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코인일보를 검색하신 후 가장 최상단에 뜨는 3개의 채팅방만이 저희 진짜 코인일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테라, 루나 사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검찰을 따라 테라폼렉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수사는 이번 루나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수사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지난 5월 테라폼렉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과 함께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 루나 폭락 사태의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검찰의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권도영 대표와 신현성 씨를 고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경찰이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시는 이러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찰은 테라폼렉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은 테라, 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의 규칙
주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들어오는 소식 속속들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등 일부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이나 비관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 시간 22일 네덜란드 토크쇼에서 매우 겸손하게 평가하자면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는 안전을 보장할 기초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어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연준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그는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밝히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의 큰 하락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뉴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국 중앙은행 총재도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암호화폐는 교환 수단이라기보다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비트코인은 동전이라 불리더라도 돈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최근 폭락한 루나와 테라 USD를 겨냥해 두 코인 모두 발행 구조가 폰지 사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긴축 재정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라, 루나 사태까지 벌어지며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